안녕하세요. 빈즈타로의 빈즈입니다. 요즘 좀 부쩍 자주 찾아오죠. 뭔가 찍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찍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자주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월 전체운 사업, 직업, 그러니까 사업, 직장, 금전, 대인관계, 또 학업 혹은 시험 이쪽이랑 그리고 애정운, 전체운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앞에 놓인 4개 카드를 먼저 한번 봐주시고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카드 혹은 뭔가 이 그림에 조금 더 내가 끌린다 하는 그런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전체 운세이기 때문에 2개보다는 딱 하나를 골라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은 제가 카드를 이렇게 놓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다 놓여진 상태에서 카드가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서 먼저 이 카드를 보시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 통해서 본인이 고른 카드에 맞는 시간대를 눌러서 리딩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놓인 반지, 십자가, 하트, 편지 요 4개 카드 한번 고르는 시간 드릴게요. 자, 전부 고르셨을까요? 첫 번째부터 반지 카드 리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들어갈게요. 자, 1번 카드 반지 카드부터 리딩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사업하시는 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12월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겠네요. 그리고 일단 이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막 시작하는 혹은 12월에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 쪽은 아니고 12월까지 이제까지 열심히 준비해 오셨던 분들,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어떤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12월까지 진짜 숨도 안 쉬고 공부를 했다.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다. 사업 아이템이 있었다. 확장을 준비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기회를 거머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서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일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당장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기회는 오겠으나 그 기회가 내가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단단히 해놓고 발을 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지금 막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새로운 걸 도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게 아니라 내가 이전까지 했던 공부들 혹은 내가 이전에 구상해놨던 사업 아이템 혹은 내가 이전에 계속 다녔던 직장과 비슷한 직종 혹은 똑같은 직종,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보다는 내가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 내가 해오던 것들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단지 기회를 잡았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12월은 아무래도 좀 약속이 많은 달이기도 하고 연말 자체가 좀 여기저기 할 거 없이 정신이 없는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들,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이 분위기에 휩쓸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내는 시간이 12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기회가 왔는데 제대로 써먹지 못하면 과연 이 기회는 내 옆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저는 도망간다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주고 싶어요.
혹시라도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2월은 마냥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즐겁고 행복한 달로만 남기면 안 되고요. 한 해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는 건 확실히 노력과 집중을 좀 더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인 지금 이 1번 카드, 반지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대부분 고집이 좀 있는 분들처럼 느껴져요. 내가 정한 것들, 내가 생각한 것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좀 추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카드가 읽히는데, 너무 자신의 고정관념에 박히지 마시고 나에게 있어서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관점으로 도전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것도 좀 놓치지 말고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본인이 사업을 하던 방식이 있었어요. 이 방식을 고집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접근해봐, 저런 식으로도 한번 접근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술집이라고 해봅시다. 이쪽 술집을 하시는 사장님들이에요. 이제까지 12월에 하던 이벤트는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근데 그거는 다른 곳에서도 다 하니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는 건 어때? 저런 이벤트를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때? 라고 했을 때 그걸 난 이제까지 하던 거 아니라서 안 할래 라고 거절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본인이 이제까지 계속 고수해오던 방식에서 조금만 더 비틀어 보면 12월에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직장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12월에는 업무 자체에서 조금 해이해질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승진을 할 수 있거나 보너스를 받을 수 있거나 새해가 딱 되자마자 나한테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식의 아주 좋은 기회가 들어와 있는데, 본인이 계속 내가 하던 일의 방식, 내가 일을 처리하던 방식으로만 고집을 한다면 아무래도 독창성이나 창의성 부분에서 조금 맡기기가 어렵겠다라는 식으로 일이 어그러질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본인이 고수해오던 방식을 무조건 고수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아까 제가 확실하게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고수해라 라고 했지만 그건 아주 큰 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큰 틀 안에서 조금씩 뻗어나가는 잔가지는 변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디자인 쪽 계열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직을 하거나 다시 재취직을 할 때 내가 디자인이 아닌 다른 쪽으로 벗어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대로 디자인 계열의 회사에 취직을 하되 거기에서 내가 일을 하는 방식을 조금만 비틀어봐라, 조금만 변경해봐라, 이런 식이고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 시험을 앞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전까지 뭔가 하나의 공부에 몰두를 했다면 여기서 다른 공부를 추가하고 다른 시험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도전했던 것들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되 거기에서 내가 공부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도 되고요. 인강 자체를 조금 다른 인강을 듣는 것도 괜찮고요. 공부하는 장소를 조금만 바꾸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의 약속들, 나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술자리겠죠. 그런 자리에 너무 휩쓸려서 나의 체력을 그쪽으로 다 빼앗기지 마세요. 정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월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들, 내가 도전해야 하는 것들,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들, 내가 재정비해야 되는 것들, 사업, 취업, 학업, 전부 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내가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리고 너무 그런 약속들에 휩쓸리느라 이쪽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허송세월 보내는, 그냥 마냥 시간만 흘려 보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을 보자고 한다면 금전운은 사실 대체적으로 좋다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분명 초반에는 금전운 자체가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혹은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조금 넉넉한데 괜찮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 연말이라는 게 단순히 약속이 많은 게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기에도 굉장히 좋은 달이기는 해요. 크리스마스가 껴있고 아무래도 새해가 있고 연말이고 이런 수많은 수식어들이 만나다 보니까 내가 허투루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만큼의 돈을 썼을 때 내가 여유가 있지 않다, 내가 조금 무리하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돈을 사용하시는 건 조금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운용하지 못할 정도의 액수라고 한다면, 남는 금액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굳이 힘들여서 그 돈을 사용해서 내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 돈을 쓰기 전에 정말로 내가 이 돈을 써야 하는가 라는 목적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주변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건 1번 분들 자기 자신입니다. 분명히 지금 제가 봤을 땐 1번 분들이 약간 기분파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으면 돈 쓰고, 내가 괜찮으면 돈 쓰고, 친구들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어요. 근데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1차, 2차, 3차 뭐 할 거 없이 그냥 내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쓰는 건 기분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근데 그 기분만으로 나한테 남는 건 없습니다. 12월을 궁핍하게 보낼 게 아니라면 조금 그런 약속들에서 내가 스스로 돈을 쓰는, 내가 지갑을 여는 그런 상황은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투자를 하시거나 뭔가 주식, 코인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너무 내가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휩쓸려서 이제까지 도전하던 것들보다 조금 무리해서 좀 큰 금액의, 큰 액수의 투자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드리면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을 주변에서 휩쓸려서 이 투자를 감행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남들한테 쓰는 돈을 조금 줄여야 돼요. 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남들에게 휩쓸려서 내가 내 소신을 잃고 도전하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약간 내 고집대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확실히 내 고집대로 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큰 금액의 투자나 큰 금액으로 뭔가를 운용하려고 하는 건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기분대로 따라가다가 내 금전을 다 잃는 일이 없도록 조금 조심해 주시고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인관계운. 대인관계운은 사실 새롭게 누군가 들어오고, 새롭게 지금 기존에 있던 누군가 나가는 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인들과의 평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조금 독선적이라거나 고집이 세다거나 자존심이 좀 강한 사람의 이미지는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1번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일 거예요. 본인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어떤 일을 하든 분명 어느 한 줄기, 어느 한 가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본인이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길잡이가 마땅히 되어주고 손을 잡고 끌어줄 수 있는 귀인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만 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의 뭔가 조합이 맞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엄청 잘 맞는다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본인은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황제고요.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오브 완즈입니다. 시종이에요. 본인이 뭔가 줏대가 있고 그러니까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는 건 아닌데, 좀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서포트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익숙한 사람이 나한테 들어오게 된다면 내가 생각보다 이 상대에게 포악해질 수가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포악해지는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땐 이 사람을 끌어준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실상 진짜 그냥 딱 보면은 이 상대에게 내가 도움을 받는 게 더 많은데, 내가 생각할 땐 이 사람을 끌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너무 본인의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분의 생각을 조금 더 들어주고, 이분이 바라는 게 뭔지 조금 더 들어주고 나면 아마도 1번 분들이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뭔가 이런 무리들이 있다면, 단톡이나 뭐 모임 친구들이나 이런 식으로 무리가 있다면 그 무리 안에서 이전부터 꾸준히 뭔가 언급이 됐던 어떠한 문제일 거예요. 그 문제가 12월 달에 톡 하고 불그러져서 그 불거진 문제 때문에 내가 진짜 정신도 못 차릴 만큼 어떠한 일이 빠르게 일어나고 내 눈앞에서 펼쳐질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일본 분들에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빠르게 흘러가는 사건 안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대처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모임 부분을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일본 분 같은 경우는 이 모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로 자리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분위기 메이커 혹은 리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바로 나서서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이 끌어안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수렴하고 다 같이 함께 결정을 내리는 그런 과정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결정 내리는 건 어쨌든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서 이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문제가 엄청 심각하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왕창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다만 그 모임 혹은 사람들과 모여 있는 그런 단톡방, 이런 분위기나 목적이나 무언가 하나는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가 어쨌든 누군가랑 싸우고 뭔가 구설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일본 분들께서 나서서 모든 것을 다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함께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운, 일단 솔로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12월까지 어지간히 노력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연애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 12월에 솔로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시간을 조금 더 챙기느라 연애에 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 새로운 연애에 대한 좀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다른 사람들, 타인을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조금씩 쌓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망설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겉으로는 나 이제 솔로 생활에 익숙해졌어, 혼자 지내는 거 괜찮아, 굳이 연애 필요 없어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속내는 어떨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진짜 연애를 바라는지 바라지 않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12월에 만약에 정말로 움직일 힘이 없고 정말로 힘들고 내가 그냥 내 시간을 즐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새해가 밝았을 때 진짜로 연애를 하고 싶은 건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의 것을 나누고 그 사람의 것을 나누고 서로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그런 관계를 이룩하고 싶은 건지, 이어나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본인의 생활을 조금 더 즐기고 싶은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12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플분들, 썸분들 일단 썸 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숨기는 것들, 내가 마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12월에는 조금 드러내시는 게 좋겠어요. 계속 뭔가 숨기고 있고 상대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상대가 나한테 뭔가 한 번 더 표현해 주기를 바라던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부분이 나에게 독이 되어서 12월에는 솔로 탈출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 말하지 않았던 것들은 대부분 감정에 의한 것들, 감정과 조금 얽혀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까지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도 연애를 좀 잘했는데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람마다 다른 거고 상대가 바라는 게 다른 경우도 왕왕 있죠. 제가 볼 때는 일본 분들, 썸 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고 의사를 드러내고 나 너랑 연애하고 싶어를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혼자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둘이 보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커플분들 같은 경우도 이번 12월은 조금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내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사랑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에게 엄격해지거나 상대에게 확실한 잣대를 조금 세워서 이 선에서 넘어가지 마. 이 울타리 바깥으로 넘어가면 네가 조금 다르게 보일 것 같아.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깨부수고요. 왜냐면 상대가 봤을 때 1번 분들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는 카드가 보여지거든요. 카드는 사실 경고를 합니다. 이번 겨울에 혼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이 상대를 조금 더 배려하고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달이 되어야 해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카드를 뽑으신 커플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 상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 두 분의 상태가, 두 분의 상황이 지금 어느 지점에 가 있는지까지도 파악을 하고 두 분이서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가는 한 달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체운 카드입니다. 오늘은 카드가 좀 많죠. 그래서 카드를 조금 안 예쁘게 세워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12월은 1번 분들은 내가 미련을 버려야 할 일에는 확실히 미련을 버려야 한다 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더는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하는 일, 내가 더는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계속 뭔가 미련을 가지고 집착하고 매달리고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1번 반지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12월에 괜한 언쟁이나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 또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미련을 저버려야 하는 일 중에 괜히 사람들과 얽히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언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미련을 등지고 내가 미련을 더 이상 두지 않고 미련을 버리고 떠나버리게 된다면 이 상황도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언쟁이나 구설은 확실히 떠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만 좀 지나고 나면 12월은 사실 1번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1번 분들의 시작 혹은 재시작 아니면 도전 이런 것들을 좀 응원해주고 같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요. 1번 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엄청난 성과는 아니라고는 해도 1번 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얻을 수 있는 한 달이기 때문에 조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시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손에 쥐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사람이 머릿속에 걱정이 좀 많아져요. 만약에 구설 쪽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그때 괜히 그런 말을 했나? 내가 괜히 그때 나서서 싸움을 좀 키웠나? 내가 괜히 이 언쟁에 끼어들어서 말이 더 복잡해졌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끼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혹은 본인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붙잡고 계속 걱정하고 좀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병환들 혹은 스트레스로 인한 본인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연애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대인관계가 조금 더 꼬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일 자체가 내가 계획했던 것들에서 또 벗어나게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괜한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 혹은 내가 괜한 스트레스로 나를 갉아먹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나쁜 일은 아니지만 사람과 얽힌 상황이 조금 보이다 보니까 괜한 언쟁, 괜한 구설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그리고 누군가가 내 뒷얘기를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넘기세요. 그런가 보다. 그런갑다. 쟤는 저러고 살다가 죽으라고 하자.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생각으로 조금 전환을 해서 괜히 내가 언쟁에 끼어들거나 구설에 내가 같이 가담을 해서 누군가의 뒷얘기를 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나 이외의 다른 이야기들에 신경 쓰지 말되 나에 대한 이야기들마저도 괜히 신경 써서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가 전체적인
카드의 요약본 되겠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은 운이니까 12월 달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뭔가 내가 이제까지 노력해 오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그 현실화가 내 꿈을 이뤄줄 수 있고 그런 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과정을 보면 12월의 운이 굉장히 좋아요.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언쟁, 구설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내 머릿속을 좀 헤집는 문제들에 너무 휩쓸리거나 집중하거나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정운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의 속내를 좀 드러내라. 솔로분들, 썸 타는 분들, 그리고 연인분들까지 모두 이 자신의 속내를 좀 드러내야 되겠고요.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무리 움직여도 상대는 절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번 달에 힘 빼면서 이 상대에게 내 마음 좀 알아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한 번만 다시 봐줘.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의 마음을 어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 상대가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돌아보지 않으면 못 빼기는 사람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두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반지, 보너스 조언 카드까지만 보고 이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반지 카드 같은 경우는 반지는 우리 언제 주나요? 연인에게 뭔가 미래를 약속할 때 커플링, 웨딩링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반지입니다. 이 반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키포인트는 약속이에요. 책임이죠. 약속은 곧 책임이고요. 책임은 곧 약속과 이어지는 그런 조금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인데 12월에는 약속과 책임을 조금 더 본인의 머릿속에 새겨둔 다음에 한 달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사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약속과 책임은 당연히 뒤따라오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이만큼 써야지, 내가 이만큼은 안 써야지라고 혼자 스스로 약속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기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약속을 지키게 된다면, 나와의 약속을 지키게 된다면 나는 책임을 다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속과 책임이 뒤따라오는 그런 한 달이 될 텐데 본인에게 한 약속이든 누군가 타인에게 한 약속이든 좀 스스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곱씹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사실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시험이나 뭔가 계약을 앞둔 분들, 프리랜서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커플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약서를 작성하는 프리랜서 분들 모두 이 12월에 정말 기분 좋은 약속, 기분 좋은 계약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고요. 커플분들 같은 경우도 동거를 생각하시는 분들, 동거를 망설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확실하게 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로인 분들, 썸 타는 분들은 12월에 뭔가 12월에 뭔가 만들어지는 연인이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솔로분들 같은 경우는 썸이 생긴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누군가와 관계에 있어서의 책임을 지는 그런 한 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만 이 약속 자체가 굉장히 즐거울 수는 있지만 부담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부담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내게 찾아온 기회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이야기 같아요. 이 약속이나 책임으로 이어지는 그 관계가 1번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 어떤 식의 여파를 미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뭔가 본인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가 행복하게 12월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드가 많아서 뭔가 잡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네요. 그럼 1번 카드, 반지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십자가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직장, 사업, 학업 이런 식으로 취업, 이직 이렇게 뭔가 내 일 쪽으로 내가 하려는 쪽으로 전체 오늘 보면요. 와,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이제까지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 내가 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 진짜 겨우겨우 버텼다. 진짜 죽다 살아날 것 같다. 죽은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밑바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12월에는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이제서야 확실하게 본인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고요. 본인이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 또한 잡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주변에서 도와주기도 할 거고요. 본인이 스스로 누가 돕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조금 본인이 아직은 확실하게 감정을 드러내거나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한 달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숨길 수 있는 것들은 숨겨야 되고요. 내가 어느 정도 좀 삼켜야 되는 것들은 삼켜야 돼요. 내가 좋다고 혹은 내가 힘들다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어딘가에 내보일 수 있는 그런 한 달은 아닐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와 고생하셨습니다 했지만 이게 좀 확실히 좋은 게 오면 나쁜 게 오고 나쁜 게 오면 좋다고는 하죠. 분명히 지금 2번 분들 십자가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뭐 아니면 도 어느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일이 들어와서 내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왔다라고 하고 이 전에 했던 것들 내가 기존에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있던 것들이 조금 잘 되는데 조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기존이냐 새로운 것이냐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 상황에서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온다면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포기를 해야만 하는 그래야 내가 덜 힘들고 덜 다치는 그런 한 달이 될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한 마리 토끼만 잡아도 지금 본인은 스불제 같은 인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스불제 같은 한 달을 보내야 돼요. 내가 진짜로 버겁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 힘든 시간을 계속해서 버텨내기 위해서는 하나만 붙잡고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차겠죠. 근데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면 저는 두 마리 토끼마저 전부 다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무언가 새롭게 하는 일 혹은 기존에 하는 일 두 개가 다 결과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두 개 다 잡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붙잡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까지는 뭔가 슬럼프에 시달려서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집중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 12월은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하고 내가 치려는 시험 자체에서 뭔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노력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인이 얻어낸 지식들, 본인이 얻은 노하우들 같은 경우는 남에게 말하지 마시고 본인 속에 조금 담아두세요. 지금 당장은 본인이 이거 같다, 이 길이다, 이 시험이다, 혹은 이 시험으로 여길 도전하자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롭게 알아낸 정보가 있다면 남들에게 공유하는 순간 이번 분의 기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무언가가 본인이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는 새롭게 뭔가 도전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겠죠. 내가 이제까지 붙잡고 있었던 공부냐, 새롭게 내가 뭔가 도전해 볼 만한 가치를 느끼는 공부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또 다 가져가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일을 하시는 분들, 사업이나 취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랑 똑같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순간 두 마리를 전부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하고 그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직, 취업, 재취업 똑같습니다. 이제서야 정말로 본인이 빛을 보는 한 달인데요.
이 이직이나 취업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면접을 보러 다니죠. 이 면접을 보러 다니고 나서 두 개의 회사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는 행복한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회사에서 조금 더 높은 조건을 불러서 본인을 잡고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본인에게 이직 요구를 하고 이런 식의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옮기시든 머무르시든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직하는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볼 때 혹은 뭔가 편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비즈니스적인 업무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말을 아끼시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와 가치가 부여될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정지되지 않은, 필터링이 되지 않은 말들을 내뱉는다면 그건 지금 내가 붙잡은 정말 나에게 들어온 큰 기회를 놓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취업이든 이직이든 본인이 짊어져야 될 짐은 분명히 큽니다. 많아요. 그리고 이 짐은 분명히 본인에게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을 하면 돈을 버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엇나가서 본인이 짊어져야 될 짐에서, 그러지 않아도 많은 짐에서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달은 최대한 공적인 자리에서는 입조심할 것.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겠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본인이 가진 것들, 본인이 얻어낸 것들을 함부로 알려주거나 발설하거나 뭔가 남들과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을 본다고 하면 사실 2번 카드 같은 분들은 애초에 돈을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왜 쓰지 못하냐? 이미 한번 크게 잃으신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투자로 인해서 한번 잃었었고요.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과소비를 했거나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물건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뭔가 큰 금액의 소비가 있었다거나 어쨌든 본인이 지금 새롭게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그대로 지켜야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한 달은 새롭게 뭔가를 구입한다거나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에 도전하기 위해서 금전을 지출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하게 내가 지출과 수입을 관리를 하고 그 선에서 써야 되는 것들, 쓰지 말아야 되는 것들, 아껴야 되는 것들, 아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거를 지키셔야 돼요. 12월은 그냥 묵묵히 내게 들어오는 돈에서 운용을 하고 그 돈을 굴리고 그 돈을 뭔가 내가 지키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지 여기서 뭔가 새롭게 투자를 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사고 이런 달이 아니거든요. 그만큼의 돈이 사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지키세요. 지키셔도 모자란 한 달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쓰고 사람에게 돈을 쓰고 내 충만감, 내 충족감, 나의 기분이 좋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돈을 쓰는 건 옳지 않습니다. 물론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2번 분들처럼 남들한테 쓰고 거기서 느껴지는 행복, 거기서 느껴지는 뿌듯함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지만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셨거든요. 하지만 1번 분들은 여유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이미 지금도 좀 빠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지갑 조심.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들 다 삭제하시고 쓰지 않는 쪽으로 12월은 최대한 허리띠 졸라매는 쪽으로 가는 걸로 합시다. 자, 그리고 대인관계.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번 분들은 굉장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까지는 본인이 진짜 내가 마음을 줄 사람이 없다, 곁을 내줄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애초에 본인이 마음을 잘 열지 않았던 것도 있겠지만 좀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던 게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좀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바깥으로 나가서 누군가랑 만나서 술을 마시고
어딘가를 놀러 가고 지출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꾸 불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내가 돈을 지출하고 감정을 써야 되고, 감정 노동이죠, 사실. 내가 맞지 않는 사람들과 만난다는 건 저는 감정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내가 감정 소모를 하고, 그리고 내 시간까지 투자해가면서 돌아왔는데 나한테 남는 게 없어. 근데 자꾸 이런 사람들한테 불려나가고 그 자리에 억지로 함께하고 이런 시간이 반복이 됐다고 한다면, 이번 12월은 이번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단짝, 우리가 정말 잘 맞는 친구들한테 소울메이트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의 정말 좋은 친구를, 정말 좋은 주변인들을 얻게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전까지 본인이 계속 유지를 해왔던 인연들과 정리를 해도 무관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친구만큼,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만큼 좋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뭔가 더 좋은 쪽으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나한테 12월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뭐 계속 내 옆에 있어줘 하고 매달리란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 관계를 계속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만나던 사람들과 정리를 감내해도 괜찮을 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앞으로의 인생에도 있어서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 대인관계운은 이제까지의 인연은 조금 정리가 되고, 지금 있는 인연에서 더 좋은, 지금 있는 인연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 다가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단체, 뭐 많은 사람들 이런 건 잘 안 보여요. 애초에 뭔가 단톡, 소모임,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멀리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주 소수로만 들어가서 뭐 한 개, 두 개 정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일 가능성도 좀 있네요. 근데 제가 볼 땐 개개인으로, 좀 맨투맨으로 1대1로 만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분들인 것처럼 보여서, 그런 식으로 나와 너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가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정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볼땐 먼저 솔로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솔로가 아닌 게, 애초에 지금 본인한테 호감 표현을 하고 애정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되게 저돌적으로 다가오고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지금 이번 분들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야, 나 이 사람한테 휩쓸리면 안 돼, 마음 주면 안 돼, 마음 빼앗기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여러 가지 이유를 두고, 물론 그 이유는 많겠죠. 뭐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라든지, 아직 내가 확신을 내리지 못했어 라든지, 나 저 사람 별로야 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본인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이 정말 괜찮다고 한다면 이번 한 달은 조금 마음의 문을 열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상대는 정말 이번 분에게 진심인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솔로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로 가서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정말 입 발린 플러팅만 많이 하는, 진짜 실속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썸 타는 분들 같은 경우도 12월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는 가겠으나, 제가 볼 때 썸 타는 분들이 12월에 확실히 연인 사이가 된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상대가 지금까지 계속 뭔가 지지부진했고, 뭐 감정의 표현이 조금 더뎠고, 관계 정립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다면 12월도 별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12월에는 본인이 뭔가 계속 관계 정립을 위한 그런 바람을 표현을 하더라도, 상대가 오히려 조금 더 중심을 지키고 균형을 지키면서, 아니,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지켜보자, 우리 사이를, 이렇게 딱 잘라낼 수는 있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썸 타는 분들에게 진짜 이 사람이 이번 분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지, 한 번 더 이 사람의 행동을 돌아보고 이 사람의 말들을 조금 더 이렇게 돌려보면서, 머릿속에서 좀 돌려보면서 이게 진심인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합니다, 아까 솔로 분들이랑. 나에게만 그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썸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는 그런 관계의 정립 같은 게 있죠. 연인 바로 직전의 그런 관계,
그런 감정들, 그런 사이, 이런 것들이 이번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거를 느끼고 있을 수 있다. 좀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지네요. 그래서 이 상대에 대한 것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분과의 관계 정립 자체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플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나쁠 건 없어요. 굉장히 좋아요. 상대는 제가 볼 때 지금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오래 만난 분들보다는 이제 막 시작한 혹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뽑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상대가 나에게 표현을 하면 나도 상대에게 표현을 해주고요.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나도 똑같이 말을 해주세요. 다만 본인도 그렇고 이 상대방도 그렇고 지금부터 벌써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중심을 지키면서 내가 지금부터 벌써 이러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딱 잡아놓고 흔들리지 않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분은 어딘가에 모임에 나갈 때 혹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본인의 말이 여지를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잘해주고 누군가에게 뭔가 굳이 내가 저 사람이랑 척질 필요 없지? 라는 마음으로 던진 따뜻한 한마디, 다정한 한마디가 그 누군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켜서 오히려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혹은 그 애인분들이 괜히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운. 전체적으로는 사실 나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난무난한 한 달이겠다 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번 분들이 가진 부담 자체는 12월이 된다고 확실하게 전부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길을 잡고 그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기회를 분명히 얻을 테니까 지금 갖고 있는 부담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손에서 놔서도 안 되고요. 괜히 새로운 일을 이 하던 일과 병합해서 혹은 병행해서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본인은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부담을 당장 2배로 늘린다고 해서 눈앞의 일들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 균형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랬잖아요. 아까 되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그 치우친 순간 내가 잡고 있던 균형, 내가 조금 절제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주변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고 내가 딱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내가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틈이 생기면, 그런 텀이 생긴다면 그때서야 조금 일들을 정리하고 더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12월 달에는 본인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 달이 될 거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부담만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카드에서 하는 말은 남들에게 준 상처가 내게 이득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 카드가 뭘 말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걸 듣는 분들은 그런 얘기구나 라고 알아듣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땐 사실 무리한 도전은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내가 무리한 도전을 하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시험 공부를 위해서 요만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만큼을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한테 야, 너 이만큼만 해도 지금 힘들잖아, 벅차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하고 싶은 건 이거 끝나고 한번 도전해봐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럼 그럴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당장 밑바닥인 것 같고 부담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 너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굳이 남들한테 상처가 되는 말, 상처가 되는 행동, 누군가의 마음에 칼을 꽂는 것보다 그냥 무던하게 넘기시는 것이 오히려 이번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부담과 너무 많은 나 스스로 가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나 진짜 이제까지 힘들었는데 12월까지 힘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그것도 조금 내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테니까 12월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일 테니까 너무 그런 생각에 매몰되어서 본인을 갉아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조언 카드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십자가 같은 경우는 뭔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가진 부담, 내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내해야 된다. 그게 힘든 상황이던 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던 남들에게 이걸 전가해서는 안 된다. 나는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짊어져야 돼. 라는 카드인데 사실 대인관계 카드랑 대입해서 보면 새로운 사람, 기존 사람을 다 떠나서 본인의 주변 사람들이 본인이 쓰러질 것 같을 때 충분히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도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다 떠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너무 죽을 것 같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손을 같이 붙잡으세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물질적으로가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 나를 붙잡아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본인이 지금 그냥 아무것도 내 손에 쥐지 않은 채로 그냥 텅텅 빈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담도 없겠죠. 없으니까 다시 채우면 되니까. 하지만 이미 본인이 두 손에 너무 많은 것들을 쥐고 있고 내가 그걸 다 끌고 가고 싶고 뭔가 새로운 것들도 나한테 왔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 내 짐을 나눠 들어주거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짐은 좀 내려놔 보자. 그 짐은 들고 가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혼자 다 짊어지고 내가 그런 것들을 혼자 다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혼자 고통을 감내하고 내가 혼자 부담을 떠안는 것만이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분들을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번 분이 본인에게 좀 기대고 상의를 해주고 털어놔주는 그런 것들을 좀 바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너무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번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이제까지 겪었던 것들이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 버린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혼자 계시지 말고 이 모든 좋은 운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비는 내 마음을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선 주변인들에게 좀 뭔가 나 힘들어 라는 네 글자라도 뱉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카드 리딩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 하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취업, 시험, 학업 이런 쪽으로 준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달입니다. 1번, 2번 분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미 도전을 했는데 12월에 결과가 나오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본인이 원하는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시험, 취업, 학업, 이직 이런 쪽으로 뭔가 계속 도전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12월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 내가 인생이 좀 바뀌는 한 달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약간 연말인데 연초 들어서기 앞서서 우리는 모두 액땜을 한다고 하잖아요. 액땜보다는 이제서야 내가 2024년을 빛으로 맞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뭔가 변화가 눈앞에 정말 크게 찾아오는 한 달이 될 거예요.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본인의 고집을 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1번, 2번 카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집을 좀 꺾어라, 남들 얘기를 좀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1번 카드
3번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의 고집을 꺾으면 안 되고요. 본인이 밀고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돼요. 중간에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누군가가 조언을 해서, 첨언을 해서 이런 말들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지켜왔던 신념이 있고 본인이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야겠구나 라고 했던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정해두고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간다면 분명히 그 좋은 결과를 확실히 내 손에 거머쥘 수 있는 한 달입니다. 단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너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간다고 해서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이 부분은 내가 도전을 했다가 괜히 삐끗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주변에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한 번쯤은 알아보고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집을 꺾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위험까지 감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리스크가 눈에 보인다면 그 리스크는 좀 걷어낸 뒤에 내 고집대로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취업을 하시는 분들, 이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다녔던 회사,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회사, 이것보다 훨씬 좋은 쪽으로 좀 뭔가 발전하는 그런 느낌으로 취업하고 이직을 할 수 있고요. 새롭게 뭔가 취직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까지 나를 키워왔던, 내 스펙을 쌓아왔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좋은 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고집 꺾지 않고 그냥 준비하던 대로 쭉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이제까지의 모든 노력이 긍정적으로 보상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한 달이 될 겁니다. 이제까지 노력한 거 정말 수고했습니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한 만큼 얻으려면 지금 이제 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겠죠. 끝까지.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야, 나 이제 다 됐나 봐, 나 이제 성공할 땐가 봐 하고 모든 것들을 손에서 놔버리는 순간 이 기회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건데 12월 말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중순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그 기회를 잡은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확실하게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한가, 내가 과연 내 고집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가를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12월의 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건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건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건 혹은 프리랜서 분들이건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잡고 전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 너무 경솔하지 않을 것, 너무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것, 너무 남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을 것. 조언자는 분명히 필요해요. 옆에서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조금 다칠 것 같아 라고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어요. 너무 많은 사공을 옆에 두지 마세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내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인생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옆에 두고 본인의 그 길을 개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더 말씀드릴 건 없네요. 사업하시는 분들이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건, 프리랜서 분들이건, 학생 분들이건, 12월은 굉장히 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확실히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본인이 안 쓰고 악착같이 버텼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를 위한 소비도 어느 정도 필요한 법인데 나를 위한 소비 자체가 본인에겐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참아야 돼, 버텨야 돼, 쓰지 말아야 돼 하는 생각으로 나를 너무 옥매다 보니까 나를 위한 투자가 하나도 없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시간만 쭉 흘려보낸 거예요. 돈을 모아야 돼, 쓰지 말아야 돼, 그냥 가둬놔야 돼, 이런 식으로 조금 올가매는 한 달이 되었을지도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달은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거, 가고 싶었던 곳, 사고 싶었던 거 하나쯤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이제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뭔가 내가 무리해서 투자를 감행했다거나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몰라서 공부만 계속하면서 마음만 키워가고 계셨던 분들이라거나 혹은 이미 투자를 해놨는데 확실하게 오르는 게 보이지 않아서 힘들었던 분들이거나 좀 이번 달에는 투자건 금전적인 부분이건 어쨌든 물질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걸 보면 기회가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투자 쪽으로는 제가 잘 몰라요. 저는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언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만약에 주변에 내 투자에 관해서 내가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본인이 지금 돈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이후에 큰 돈이 나갈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이후에 정말 중요하게 써야 될 일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 일 자체가 확실히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은 배제를 해두시고 써야 하는 부분은 남겨두시고 이제 그걸 빼고 남은 부분에서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 사고 싶었던 거 이런 식으로 욕심을 한 번쯤은 부려봐도 된다. 그렇다고 너무 큰 돈을 쓰는 건 아니고요. 확실하게 좀 여유가 남는 상황에서 돈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에 나가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확실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 지갑을 여는 것도 안 되고요. 너무 안 나가면서 나를 금전적인 부분에서 올가매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정선을 찾아서 그 적정선 안에서 내 자금을 운용하고 융통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인관계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본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불만은 없어요. 불만은 없고 굉장히 그냥 돈독한 안락한 느낌의 주변인을 두고 제가 볼 때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뭔가 많은 사람들을 옆에 두기보다는 딱 소수 정예 느낌으로 정해진 사람들만 곁에 두고 지내는 분들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누구랑 싸웠다,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두루두루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행동이 조금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과의 관계는 하면서 조금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의 사람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다만 이렇게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떠한 관계가 있다면 12월 안에는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겠어요. 이 12월이 지나면 제가 볼 때 3번 분들은 이런 대인관계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좀 감정을 소모하고 체력을 소모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앞서서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무기력해져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어떠한 일을 도전을 할 때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12월에는 본인이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관계를 다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12월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도 되게 좋은 달이에요.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본인과 가치관이 맞는 그런 사람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데 좀 너무 거리를 두지 마시고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오픈마인드로 누군가와 친해지고 거리가 좁혀가는 걸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정운 사실 제가 봤을 때 솔로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솔직히 말하면 연애할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닌데 저 연애할 생각 있는데 라고는 하지만 그게 사람을 만나는 연애냐 진짜로 내가 사랑을 하고 미래를 꿈꾸는 연애냐에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3번 분들이 지금 본인의 생활만으로도 혹은 본인의 생활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혹은 본인의 생활만으로도 충분히 벅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가 힘든 분들이 아닙니다. 눈만 돌리면 여자가 있어요. 눈만 돌리면 남자가 있고요. 게이분들, 레즈분들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냥 어디에다가 눈을 돌리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이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나 혼자 지내는 게 좋아요. 연애할 생각이 있다? 이건 그냥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의 한때를 즐길 수 있는 여유는 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까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짊어지고 진지하고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여유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번 달이 지나면 조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번 달에 조금 12월에 있어서 조금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가질 때 본인이 이미 부정할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된 건지 아닌지, 내가 정말로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싶은지 아닌지 이미 본인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확실시 된 게 없기 때문에 뭔가 계속 그냥 같은 자리를 맴도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로 그냥 진지한 만남은 아직 모르겠다 하신다면 굳이 연애에 시간과 감정과 돈을 쏟기보다 그냥 본인이 해야 할 일, 집중해야 할 일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중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한다면 어떤 관계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 어중간한 마음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준 상처는 부메랑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괜히 그렇게 뭔가 엇보빔 맞지 마시고 아니다 싶은 내가 누군가를 만날 시기가 아니다 싶다면 그냥 그대로 혼자 지내셔도 돼요. 괜찮아요. 혼자 지낸다고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썸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3번 분들이 그 관계 정립에 있어서 조금 망설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연애를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연애가 할 시기가 아닌 이유도 본인이 하는 일, 본인의 상황을 둘러싼 그런 일들, 내 주변 상황 때문이지 절대로 내 마음이 얕다, 내 마음이 작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관계를 빨리 정립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있긴 있을 건데 이 관계를 앞으로 나아간다, 변화한다 라고 했을 때 본인이 또 한번 갈등을 합니다. 이게 맞나? 진짜 괜찮은 건가?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좀 이번 달에는 썸 타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해보시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서 그 속에서 진짜로 내가 이 사람과 뭘 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좀 떠올려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썸 타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 이분과의 관계에 절실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그랬죠. 3번 분들은 연애하기 힘든 분들이 아니라고. 이 사람이랑 썸이 끝나도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썸 탈 수 있는 썸이라는 것 자체는 3번 분에게 어렵진 않거든요. 제가 볼 땐. 그렇기 때문에 썸을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생각을 다잡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플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커플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서로에게 신경을 쏟을 수 있는 한 달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해야 할 일,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쏟아야 하지, 내가 이미 관계가 정립이 된 상대에게 뭔가 최선을 다할 수는 없겠다, 모든 걸 다 쏟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내가 일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상황에 치이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채감을 느껴요. 부채감을 느끼게 되다 보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의 곁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뭔가 변화를 줘서 내가 갖고 있는 부담감을 떨치려고 애쓰게 되거든요.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들, 개인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상대방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본인의 상황이 벅차다 보니까 그냥 이별을 고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이별은 굉장히 나쁜 이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커플분들 중에 정말 본인이 일이 벅차고 힘에 벅차고 힘에 붙이고
좀 내가 연애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혼자 생각하고 결정 내리지 마시고 상대와 충분히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당장 이 관계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하시고 그 뒤에 이별이든 아니면 조금 이 관계를 느슨하게 가는 방향으로 잡아두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금 방향을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플분들, 썸 타는 분들, 솔로인 분들 모두 사실 지금은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인이라는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한 달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전체 운. 사실 제가 봤을 때 전체 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번 달은 확실히 본인이 마음 먹은 그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계획했던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달이지 지금에 와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잡고 이런 달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미 본인이 머릿속에 짜놓은 계획은 완벽해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놨던 그 과정 자체도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그 만족스럽고 완벽한 계획을 실행으로 옮겨서 앞으로 쭉쭉쭉 밀고 나가야 되는 달이지 그걸 뭔가 변경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이거를 놓고 다른 걸 하려고 하고 이런 달이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본인이 해야겠다. 나 지금 이거 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거 그대로 끝까지 밀고 가세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밀고 가셔야 12월에 운을 제대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카드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다만 내가 너무 경솔하거나 내가 너무 조급하거나 그리고 남들의 말에 휩쓸려서 움직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곁에 조언자를 두는 건 당연해요. 조언자는 두되 내 결정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거나 내 생각을 자꾸 여러 갈래로 나뉘게 하는 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거나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본인이 느끼기에 이번 한 달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요. 내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도 많고 마음속에 담아둬야 하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3번 분들은 본인을 지탱해줄 수 있는 지지해주는 누군가도 곁에 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나 혼자다, 너무 나 혼자 이런 것들을 다 끌고 간다 라는 생각보다는 주변을 조금 돌아보면서 내 손을 붙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를 좀 이렇게 의지하는 한 달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3번 카드가 지금 1, 2, 3번 중에 3번 카드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들어오는 운 잘 활용하셔서 본인이 이루고 싶은 것들 다 이루시고 이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하니까 이 선택이 너무 여러분의 일을 좀 방해하지 않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고집대로 앞으로 밀고 가는 그런 완벽한 12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카드. 이걸 안 했네요. 죄송해요. 정신이 없네. 이 조언 카드는 하트 카드죠. 사실 이 하트 카드는 사랑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해요. 근데 지금 이 하트 카드는 유일하게 지금 여러분의 카드 중에서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카드는 전부 다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 너 지금 움직일 때야, 이동해야 될 때야 라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조언 카드가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언지, 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게 무언지, 내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일에 도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관계에 조금 더 힘을 내고 열정을 갖고 부딪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한 달이다 라고 하거든요. 아까 대인관계에서 그랬죠. 본인이 이거는 조금 내가 좀 치우칠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 내가 조금 멀리해야 될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선택이 있을 수 있고, 연인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이 관계를 놓으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정말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썸 타는 분들, 솔로인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모두 놓고 내가 모두 포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조언은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바라는 게 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하는 분들, 회사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관계라는 건 적용이 됩니다. 이 내 사업 파트너가, 내 상사가, 내가 들어가려는 회사가 나에게 정말 바라는 게 뭔지, 내가 진짜로 이 비즈니스 관계에서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지, 이 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한 달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정말 뭘 하고 싶은 건지, 본인이 정말 어느 쪽으로 힘을 쏟고 싶은지, 내 결정은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건지 한 번 더 살피는 한 달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라는 건 어차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건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된다면 사실 이런 조언도 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를 조금 더 둘러보면서, 돌아보면서 내 고집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한 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카드 리딩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좋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자, 4번 편지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4번 카드 이렇게 펼치다가 한숨이 나왔어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다 힘든 분들이 4번 카드를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사업, 취업, 이직, 학업, 시험 이런 쪽에서도 지금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뭔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결과도 없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런 1년이든 한 달이든 몇 개월이든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꽁꽁 이렇게, 뭔가 이 카드를 보면은 칼 속에 내가 나를 가둬놨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나를 보고 있어요. 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굴레에 자꾸 갇히게 되는 기분이거든요. 내가 나를 자꾸 탓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때 선택을 더 잘했다면, 이때 내가 도전을 했다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를 자꾸 올가매다 보니까 내가 나를 다치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에 조금 놓여진 상태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힘이 없고 할 기회가 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저는 4번 카드 분들이 이제서야 힘든 시기를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겠다라고 보여집니다. 12월에는 뭔가 1, 2, 3번 카드 분들처럼 확실히 도전을 할 수 있는 달은 아니지만, 내가 도전을 위한 준비를 해가고 그 준비를 해감으로써 인해 뭔가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내가 무언가의 일에 도전에 범직할 만한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보여져요. 기회는 올 거예요. 본인이 확실히 준비만 돼 있으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는 올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때 움직일 만한 힘이 없다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냥 그 기회는 왔다 가는 바람처럼 남게 되겠죠. 분명히 본인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이전에 실패했던 거, 이전에 포기해야만 했던 거, 이전에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던 것들만 생각하게 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기회는 기회로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조금씩 나아질 테니까 너무 내가 이전에 포기했던 것들, 잃었던 것들만 생각하면서 당장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전에 계속 뭔가 시험에 낙방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요. 본인이 충분히 실력 발휘할 시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전에 떨어졌던 것들만 계속 생각하고 그것만 매달리고 있고 그것만 붙잡고 있는다면 앞으로 내가 다가올 기회, 다가올 시험의 그런 긍정적인 흐름마저도 잊게 되겠죠. 난 이전에도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실패하겠지가 돼요. 생각의 전환을 해야 내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계속 이 실패했던 기억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고요. 이직,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전에 뭔가 이직을 자꾸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가 아닐지언정
정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와도 야, 난 저번에 여기도 안 되는데 여기라도 되겠어? 라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다만 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이전에 내가 실패했던 것들, 내가 이전에 버려야 했던 아이템들만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온 아이템을 잡지 못한다면 이거랑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 내가 잃었던 것들에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남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기회를 거머쥘 것인가, 이거를 더 먼저 생각하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금전운은 좋지 않아요. 제일 안 좋아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일 안 좋아요. 지금 본인도 스스로 금전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할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 근데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금전이 조금 부족해서 좀 힘들어서라는 상황도 있겠지만, 당장 있는 돈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이것도 이 다음 달은 어떡하지? 그 다음 달은 어떡하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 좀 덧대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좀 뭔가, 그리고 사실 저는 이 4번 분들은 괜히 지금 있는 돈 불려보겠다고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에다가 돈 뿌리고 다니는 것밖에 안 되고, 솔직히 4번 분들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재능이 없어요. 1, 2,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자체에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본인들이 알아서 잘 굴리겠거니 싶었는데,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럴 수 있는 뭔가 투자의 재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돈 불리겠다고 있는 돈마저 다 쓰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땐 이미 투자를 해서 돈을 잃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투자에다가 열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잃은 돈은 잃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 확실하게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서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그거는 좀 이렇게 스루하셨으면 좋겠어요. 넘기세요. 괜히 이거에 휩쓸려가지고 또 투자를 감행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점이에요. 본인이 다시 뭔가 내가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회마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지 마시고, 괜히 돈 불리겠다고 이것저것 손대지 마시고, 지금 있는 돈에서 어떻게 지키고 어떤 식으로 좀 현명하게 사용할 건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사실 저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4번 분들은 되게 세심하고 예민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되게 나는 상대에게 그러니까 나는 상대에게 그냥 우리가 너무 좀 선이 있는 사이가 아니길 바래 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대하는 건데, 상대가 봤을 땐 격없이 대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뭔가 한마디를 던지고 이 사람한테 하는 행동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친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행동이야 라고 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리고 애초에 본인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의 반응,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행동,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본인이 본인 마음대로 뭔가 할 때 이 중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 들쭉날쭉이 심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그러면 또 상대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들은 싫은 티를 내고, 그러면 4번 분들은 거기에 화들짝 반응해서 그럼 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혼자 또 바닥으로 쭉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딱 그 자리에 멈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는 멈추어져 있는 것도 한순간인 것 같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저는 밀당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농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자체를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것들을 조금 놓을 필요가 있고요. 이 사람이 너무 나한테 좀 벽을 느끼고 쉽게 다가오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내가 먼저 당겨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가 어려운 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중심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건데, 약간 그런 밸런스 자체를 좀 맞추기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너무 남들의 시선이나 너무 남들의 말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남들의 신경이나 말을 신경 쓰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4번 분은 어떤 식으로 이 사람한테 대해야 옳은 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내가 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게 옳은 건가라고 맞춤형 컨설팅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라는 친구는 말을 좀 예쁘게 하길 바래요. 좀 4번 분들만큼 섬세한 사람이에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울기도 하고 마음이 여려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내가 말을 필터링해서 하고 행동 하나라도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또 다른 친구는 내가 너무 말을 좀 소심하게 하거나 내가 조금 뭔가 고민이 길어지면 답답해해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지만, 한편으로 저는 4번 분들이 너무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너무 다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옆에 싹 다 묶어놓고 전부 다 잡아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좀 걸러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고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도 없고요. 모든 사람과 친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에게 정말 잘 맞는 사람, 본인과 성격이 정말 잘 맞는 사람, 나랑 찰떡이 잘 맞는 사람만 옆에 둬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내가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상대가 나에게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중심점을 찾아서 이게 절대로 뭔가 굽혀지지 않거나 뭔가 맞들어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정리하는 쪽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너무 속에 담아두지는 마세요. 아닌 것 같은 인연은 그냥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정리하지 않아도 언젠가 정리될 인연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관계를 내 옆에 두고 그걸 유지해야 된다고 압박을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연애운, 사실 저는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솔로나 커플이나 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재회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괜히 재회하겠답시고 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얘기하고 연락하고 이러지 마세요. 지금 이 대인관계도 사실 그거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상대가 싫다라는 걸 표현을 했다면 4번을 뽑으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상대방은 이미 미래까지 나아갔어요. 현재에 와 있어요. 근데 4번 분들은 아직까지도 과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과거에서 우리가 가장 좋았던 순간에 딱 멈춰서, 아니, 지금 이 현재를 이 과거로 바꾸기만 하면 돼. 이때랑 이때를 어떻게 바꾸나요? 과거랑 현재는 못 바꿔요. 현재랑 미래를 바꾸지 못하듯이 과거랑 현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바꾸기만 하면 우린 잘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말을 하면 4번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예전에 이 사람한테 다가갔던 것처럼, 적극적이었던 것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상대는 이미 다른 사람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그대로, 좀 냉정하더라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만 해서는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바꾸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좋은 말만 하는 타로 리딩은 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회는 안 돼요. 재회 어려우니까 괜히 이분에게 뭔가 모든 걸 다 놓고 들이받는다거나 너무 이 과거에 매달려서 본인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전부 다 막는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잊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이제 마음에서 털어내는 게 좋겠습니다. 재회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잊지 못한 것들이에요. 재회를 바라는 게 아닌 그냥 내가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솔로분들. 왜냐면 이거를 털어내지 못한다면, 이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4번 카드를 뽑은 솔로분들은 아마 12월에도 누군가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적어요. 좀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에는 이분을 조금씩 털어내고 정리하다 보면
어느샌가 누군가가 곁에 들어올 텐데 사실 이 사람에게 확실히 마음을 빼앗긴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확실하게 이 전 사람을 정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잊지 못한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느냐, 새로 들어온 사람을 붙잡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이 결정은 4번 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거의 누군가를 털어내야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커플분들 같은 경우는 커플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냉전 상태에 있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냉전 상태에 접어든 것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사람은 만나다 보면 분명히 처음 모습과는 달라지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 바라봤던 모습이랑은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애인이랑 이제 1년 좀 넘게 만난 사람이지만 서로 알고 있거든요. 이 처음의 모습과 똑같지 않다는 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겠어요. AI도 아니고 로봇도 아닌데.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받아들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받아들이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고, 두 사람에게 찾아오는 변화 자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부분을 회피하지 마세요. 이 부분을 가지고 나 이거 생각하기 싫어, 받아들이기 싫어, 맞닥뜨리기 싫어 하는 마음으로 뭔가 회피하고 피하다 보면 두 분 사이는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마음 먹고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너무 좀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다른 사람에게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고 좀 확답을 드려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뉘앙스가 보인다거나 그럴 것 같았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해서 내가 느끼기에 라는 말로 그냥 차분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이고. 자, 전체 운. 네, 제가 그랬죠. 4번 분들 카드가 제일 힘들다고. 4번 분들은 뭔가 지금 사실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상황 자체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떤 것도 결정하고 싶지 않고 그 무엇도 내 손에 쥐고 싶지 않고 자꾸 뭔가 밀어내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커 보여요. 근데 그걸 조금만 바꿔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든 내가 정말 해야 하는 것이든 어떤 거 하나만 제대로 선택을 해서 움직이려고 일어서려고 확실히 노력만 한다면 이번 달은 그래도 이 전달보다 그 전달보다 또 그 전달보다 조금 더 만족스러운 한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더는 멈춰설 때가 아니라 뭔가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걸 좀 본인도 알고 있을 테니까 마음 조금만 다잡으시고 조금 다독이신 다음에 확실히 움직일 수 있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는 쉴 때가 아니에요. 더는 내 것만 딱 지키면서 나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내 모든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지 않아서 숨어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조금씩 움직이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외부의 영향으로 나 자신이 아닌 타인에 대한 영향으로 내가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한들 지금은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서 본인이 뭔가라도 도전을 해봐야 되는 한 달입니다. 12월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뭔가 도전을 해보고 움직여보고 내가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12월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조언 카드 레터. 편지 카드예요, 편지. 근데 우리가 편지를 언제 쓰나요? 이게 편지도 되지만 사실 문서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뭔가 계약할 때, 시작할 때, 내 마음을 알릴 때, 내 생각을 전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로 뭔가 꾹꾹 눌러 담아 쓴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카드예요.
근데 저는 대인관계나 연애운이나 금전운이나 직업운이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정말로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는 한 달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 카드로 읽히거든요. 그리고 좀 내가 원하는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나 자체가 뭘 원하는지 확실해져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땐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읽혀집니다. 금전운에서는 사실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뭔가 상담을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밖에 읽히지는 않지만 직업, 뭐 사업이나 취업이나 학업이나 시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떠한 기회로 인해서 내가 이전에 잃었던 것들, 이전에 실패했던 것들을 좀 뒤로 하고 이제 잊고 내가 가진 것들, 나한테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그랬죠. 맞춤형 컨설팅 해야 된다고.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애정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재회운 절대로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구나 착각해서 하지 않을 것. 솔로분들은 내가 잊지 못한 사람 확실히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 만날 것. 그리고 사실 뭐 썸 타는 분들이나 커플분들 같은 경우는 회피하지 않을 것. 현재를 마주할 것. 모든 것들은 다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요. 상대와 뭔가 얘기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들어야 돼요. 좀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조금 더 도전을 해보는, 한번 실행에 옮겨보는 한 달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한 달이고, 그거는 뭐 텍스트로 된 문자든, 뭐 텍스트로 된 대화든, 문자로 된 대화든, 아니면 말로 하는 대화든 모든 것들에 다 포함이 돼요. 근데 본인이 정말로 말로 하는 거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문서화해서 전달해보세요. 편지로 남겨도 되고, 뭐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직업문이나 학업이나 시험이나 문서로 정리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뭘 놓쳤고, 뭘 얻었고, 뭘 지켰고, 앞으로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보는 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4번 카드를 뽑은 분들은 아무리 기회가 찾아오고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 시도해 보려고 해도 지금은 자기 자체가 자신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은 한 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가 테트리스 하듯이 좀 끼워 맞춰야 되는 달이거든요. 이 다음을 위해서. 이번 달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제 24년 1월이 올 거고 2월이 올 거고 3월이 올 건데 그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막 이렇게 어지럽게 흐트러진 레고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카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도 되게 사실 횡설수설 나와요. 4번 분들이 좀 이렇게 레고 정리하듯이 맞는 칸에 넣어서 끼우듯이 테트리스 하듯이 좀 자기 자신을 정리해서 내년을 맞이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싶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든요. 금전운도 그렇고 직업, 직장, 사업, 학업, 시험 여기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애정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본인이 이제 확실히 결단을 내리고 움직여야 되는 한 달이다. 더 쉴 때가 아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숨기지 마라 라고 했으니까 12월은 좀 그렇게 정리하는 한 달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카드도 여기까지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될 테니까 12월까지만 조금 힘내면서 내년을 위한 재정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전체혼인데 되게 길었죠.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 보니까 거의 2시간이 넘어가요. 중간에 이렇게 뭐 쉬었던 거를 잘라내고 나도 1시간 반은 좋게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카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전에 찍었던 영상들처럼 좀 첨언을 더 해드린다던가 카드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뭔가 세심하게 짚어드린다던가를 잘 못했어요.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질 수가 있고 괜한 말을 해서 제가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좀 조금 세심하게 리딩이 필요하고 더 뭔가 뭐 금전운 쪽이든 직업운 쪽이든 애정운 쪽이든 대인관계 쪽이든 좀 더 알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개인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좀 12월이 이제 막 시작을 하긴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리딩이라서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이게 인스타에서 투표를 해보니까 이게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바라셨던 만큼 원하는 답을 얻었던 리딩이었으면 좋겠고요. 좀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제 리딩이 가면 갈수록 좀 적나라해지고 좀 직설적이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구나 싶어요. 저는 원래 그런 리딩이 잘 맞습니다. 뭔가 그렇다고 해서 날선 말로 상처를 주려는 건 아닌데 좀 다정하게 리딩을 하면서도 굳이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리딩을 듣고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희망 고문은 안 하는구나. 내가 괜히 허튼 희망을 갖고 괜히 좀 뭔가 욕심을 괜한데 욕심을 안 부려도 되겠구나. 감정 노동 안 해도 되겠구나. 감정 소모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전체 운세는 안 그래도 카드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보너스 카드는 뽑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했잖아요. 어지간한 것들은 다 한 기분이라서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이렇게 리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투표에 올려놨었는데 12월, 1월, 2월, 3월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리딩을 할 거고요. 이제 커플 애정운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너무 솔로분들을 위한 영상만 주로 해서 커플분들을 위한 영상도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빈지였습니다.